소비자 물가 지수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높았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뭐 좋다. 작년 가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즉 금융 환경의 이완 아니면 이 오버 타이트닝이라고 표현되는 과잉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우리 국내 언론들도 다 보도했죠. 50bp.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또 2주 만에 뵀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연준에서 CPI도 발표가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연준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 FOMC 회의 이후 네. 움직임들. 예. 근데 어쨌든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 발언을 쏟아내지만 시장은 예. 네, 그냥 주가의 급등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 이거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반대되는 길로 가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이제 17일 금요일 날 오후에 장 마감 후에 이제 대표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숨가쁘게 지표들이 나왔었죠. 네. CPI 나왔고, 그 다음 날 소매 판매 나왔고, 그리고 결국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은 어제 PPI 생산자 네.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PPI는 좀 더 높았고요. 예. 네. 근데 뭐 CPI도 사실 예상보다는 높았죠. 예. 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높았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뭐 좋다. 그리고 이미 뭐 이제 2월 첫째 주에 나왔으니까 고용 지표도 세다. 이랬으면은 작년 가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또 급락장이 왔죠. 시장이 굉장히 까무러쳤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러면 이제 연준이 세게 긴축을 할 것 같은데 하는 그게 이제 컸었다는 건데, 잘 버텨오다가 결국 이제 PPI에서 반전이 있었고, 장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금요일 날 환율도 결국 1,300원 장중에 올라서기도 하고, 네. 주식도 결국 많이 빠지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유럽이나 그동안 잘 나가고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던 유럽도, 뭐 모든 증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국해서 몇 군데는 진짜 뭐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분위기로 가던 유럽도 주춤, 거기다가 가상화폐도 약간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살짝 지금 또 이제 변곡점에 이르러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도 나름 파월 의장 흉내 내보겠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넥타이 색깔 갖고 고민 많이 합니다. 오늘 파란색 메고 왔습니다. 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은 오는 거 아니야 하겠는데 상상. 그게 아니고, 우리 동양에서는 빨간 게 좋은 거고 그렇죠. 파란 거 내지는 오죽하면 적산병, 흑상병입니까? 뭐 검은색 계통, 어두운색 계통은 빠진대려 되는데 좀 나름대로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한번 시장 상황 조금 이렇게 지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예, 첫 번째 슬라이드. 오, 대표님이나 저나 많이 젊다 그죠? 제가 더 젊습니다. 아니 저 사진에 말이에요. 네. 자, 지금 프롤로그 격으로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마켓워치 2월 11일 기사니까 뭐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제목이 그잖아요. 엘 에리안이 말하기를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좀 더 고통 없이는. 네. 예, 이런 얘기고, 밑에 이제 또 작은 글씨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마술처럼 싹 사라지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는. 그러면서 그런 실수를 갖다가 우리가 2021년에 했었다는 것이죠. 네. 연준도 하고 시장도 했던 것이죠. 2021년에 일시적일 것이야. 일시적일 것이야. 뭐 전쟁 일찍 끝날 거고, 뭐 공급망 해소될 거고,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실수를 했더니만 모든 미국인들이 paid the price for that delusion, 그런 환상에 따른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요즘 이 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마켓워치 기사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글러브 끼고 있는 파월이죠. 근데 워낙 연약하게 생기셔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래도 한번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Don't fight the Fed. 그래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Don't fight the Fed 해가지고 이미지 막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잘 알지만 우리 이 실베스터 스탈론의 로키, 그렇죠. 로키 발보아.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 로키 말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형 대단했습니다. 람보, 그렇죠. 로키 되는데 자 지금 2월 9일입니다. 2월 9일이니까 2월 9일 조선일보 기사인데 그때 이미 CPI가 발표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연준 고위 인사들은 죄다 이구동성으로 결론은 비슷해요. 금리 장기간 더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크리스토프 월러 갈 길 멀다 그러죠. 그리고 FMC에서 넘버 3죠. 의장, 부의장 다음에 뉴욕 연방의 총재 존 윌리엄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는 요겁니다. For a few years 몇 년간은 이 높은 금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저거 a few 저거 옛날 문법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몇 개 되죠. 예, 몇 개의 뭐 이런 몇 개의 그래 하다못해 2년은 갈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여기는 뭐 헤어스타일만으로도 아주 인상적이죠. 비슷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를 5.4%까지 인상해야 된다. 우리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 12월 점도표상으로 찍혀 있는 건 5에서 5.25 아닙니까? 네. 그 중간값이 5.125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 5.4란 얘기는 5.25에서 5.5 사이 같으면 5.37인가? 그러니까 5.4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12월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5.25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리사 쿡 여기도 연준 이사인데 우려가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여기는 약간 시장에 고무적인 얘기도 했어요. 실업률 크게 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희망도 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CPI 살펴보기 전에 조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주거비가 좀 CPI 끌어올리는데 비중이 컸었다. 이렇게 다들 분석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렌트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나 미국의 주택 시장 그걸로 봐서는 후반으로 가면은 좀 눈에 띄게 둔화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강세론자들한테는 희망적인 얘기죠. 네. 그런 얘기죠. 어쨌거나 지금 CPI 나오기 하루 전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인데 조금 이렇게 이 두 분은 우리한테 좀 익숙치가 않죠. 그러네. 리사 쿡이나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로 임명된 지도 이제 오래되지 않았고 우리 입에도 뭐 아직 익지 않은 이름입니다만 딱 요겁니다. 아직 멀었다. 요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14일 날 CPI 발표 개장 1시간 전에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밤 11시 반에 미국 장 열리는데 10시 반에 발표되고 나서 선물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장 열리니까 확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이 5분 차트니까 채 5분도 안 걸려서 말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거 다시 또 하다가 그러고 나서 기어이 땡겨버려요. 이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 또 잘 아십니다. 우리 저 구독자분들도. 이마롤. 이걸 말아 올리다니. 아, 그래서 이마롤이군요. 예, 그래서 무슨 이렇게 댓글 같은데 댓글에 많이 있더라고요. 채팅창에 많이 나오죠. 이마롤 그러지 않습니까? 이날도 이마롤. 자, 그다음 소매 판매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세게 나오니까 하락 출발. 그러다가 낙폭이 좀 더 커지나 했는데 이걸 또 말아 올리고 장 막판 이거 보세요. 아 이거 혹시나 이거 못 잡으면 어떡하나 싶은 듯이 확 땡기다가 자 이제 PPI 나오고 나서 어제 PPI 나오고 나서도 진짜 급락이 컸죠. 지금 12,060, 12,070 이렇게 끝났던 게 11,800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꽤나 했는데 막판에 1시간 만에 다 빠집니다. 이바롤 선생 말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몽토 선생이 왔다 할까? 이걸 몽땅 토해내다니. 아.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씀인데, 막 용어인데. 자, 근데 지금 요렇거든요. 나스닥 일간 차트를 보면 아직 조금 포기하기도 아쉽습니다. 네. 우선 이게 커 보이고,
야, 이 어떻게 올라선 200일선인데. 그리고 이거 뭔가 이거 좀 잘 버티는 느낌? 근데 조금 무겁기는 무겁고. 그 다음에 요거도. 자꾸 이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강세론자도 약세론자도 나름 할 말이 있어요. 지표 보면서. 강세론자는 강세론자대로 할 말이 있는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네.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세론자는 야, 지금 5, 20, 60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누르다 보니까 지금 3주째 막히고 있다. 3주째 막히는 데다가 요것도 나름대로 고점끼리 연결해 놨더니 요게 또 60주 이평선하고 이렇게 겹치면서 나름대로 저항선을 역할을 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에 보니까 좀 무거워는 보인다. 인정. 그러나 못 갈 건 뭐 있냐? 요 고비만 넘고 이거 넘으면 13,000 가는 거 아니야 이거죠. 반면에 이제 황소진영은 그리고 또 이제 황소진영은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 이중바닥 보이니? 이중바닥 보이면은 이거 열었잖아. 그러면 야 아직까지 최소한 가져야 되는 타겟도 못 미쳤어. 그냥 예우해 주는 거야 하는 정도인데 반면에 이제 하방론자들은 자꾸 그러죠. 뭐 쇼커버링이었고 또 약간 또 포모도 좀 작용했고 그리고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온 거 아니니? 벌써 시장 무거워졌는데 하는 얘기고. 그래서 딱 보면 안 보이니? 베어마큐렐리라는 게 보이지 않니?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차트가 그렇게 말이 막 달라집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8.15 머니톡에서도 지금 이번 주 나왔던 지표 다 이렇게 다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간략하게라도 한 번만 더 이렇게 보고 가시죠. 네. 지금 요거 말입니다. 네. CPI 말이에요. CPI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가면 이렇게 장기간도 나오니까 이때는 뭐 대공황 때니까 이랬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작년 6월에 9.1% 찍었고 네. 미국이 그러고 나서 쭉 내려오잖아요. 8.5, 8.3, 8.2, 7.7 하다가 10월부터 이제 7대로 내려왔고 12월에 6.5%. 그러고 이번에 어떻게? 6.4%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쨌거나 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이 추세는 그대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아직도 땡기면은 여기에요. 80년대, 70년대 이 레벨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시장 전망이 6.2였는데 6.4란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전월비도 한번 보시죠. 전월비도 보시면은 자, 0.5입니다. CPI가 0.5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이번에 갑자기 또 미국 노동부에서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 가중치 CPI 소비자 물가 그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 가중치를 갖다가 또 수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거비 비중 좀 올리고 네. 중고차 비중 좀 내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품 쪽은 좀 내리고 서비스 쪽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여기 웃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표됐던 11월 지표는 0.1%를 했는데 네. 이번에 하다 보니까 요거부터 저기 11월 달에 0.4라고 발표했던 게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해보니 0.5고 0.1은 또 0.2고 12월에 마이너스 0.1%라고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0.1이 아니고 0.1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0.5가 올랐던 거예요.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요거 저 글로벌 모니터의 그래프가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그러니 지금 수정하기 전에 가중치 수정하기 전에는 작년에 이 수치로 나왔는데 상반기까지 보세요. 상반기까지는 수정했더니만 작년에 발표됐던 것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네. 근데 이제 7월부터 하반기로 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보다도 다 높아졌어요. 특히 요 12월 마이너스 0.1인 줄 알았는데 0.1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높았던 거죠. 높았던 건데 아까 나스닥 5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거 갖다가 다 감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아 올렸습니다. 감아 올렸고 뭐 이렇게 근원도 보시죠. 근원도 보면은 여전히 5.6 절대적으로 너무 높아요. 네. 절대적으로 너무 높고 시장 예상보다도 높았고
요것도 전월비도 보시면은 0.4인데 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전월비라는 것이 0.2 내지는 0.25 정도 있어주는 거, 요게 이제 사실 연준이 말하는 그 목표죠. 네. 한 달에 한 0.2% 페이스로 가면은 한 연간 한 2.5 정도, 그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이 아직도 0.4니까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수정했는 건 좀 의외로 큽니다. 자,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라는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더라고요. 네. 국가경제위원회 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일 브레나드. 지금 연준 부의장 하던 그 금발에 저 오바마 때부터 그렇게 이쁨 받던 라일 브레나드가 현재 연준 내에서는 굉장히 비둘기파 쪽에서의 강한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도 브레나드 눈치를 많이 봤죠. 네. 그때 파월이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도 브레나드하고 이렇게 굉장히 저울질이 한참 그렇죠. 갔었죠.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될 연준 것인가. 의장이.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건데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결국 믿을 만한 사람 데리고 와서 내년 선거 앞두고 근데 제가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나이로 보나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그 국민들의 지지도나 인기도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에서 원치 않는 카드일 것 같은데 막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그랬던 분인데 이 수치 아까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그냥 덜컥 그런 줄 알아라 하면서 우리 수정했다 하는데 애초에 나왔던 그 수치로 작년 4분기 그걸 갖다가 평균한 걸 이동 평균 3개월 평균치를 가지고 연율로 치면은 3.1% 페이스의 인플레인데 수정하고 봤더니 이만큼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크죠? 네, 그러네요. 네, 크고. 자, 그러고 나서 CPI 나오고 나서 이랬습니다. 자, 여기는 저기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니까 텍사스 지역에. 자, 여기 이름이 로리 로건입니다. 로리 로건인데 여기를 먼저 보시죠. 이쪽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 이 연방은행 총재는 사실상 시장에다가 병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요. 만약 경제 전망의 변화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 환경의 이완을 상쇄하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 higher for longer라고 했는데 even higher, 더 높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표현도 말이죠. 중앙은행과 다운 어떤 점자는 완곡한 표현입니다만 요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즉 금융 환경의 이완 주식 막 오르고 이러는 거 말이에요. 집값 막 뛰고 막 비트코인 막 오르고.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unwarranted라는 영어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게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가 이 뒤에 나온 얘기가 이게 보니까 small rate hikes on table opens door to cuts next year. 내년에는 금리 인하하는 거에 자기는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25p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쩍 톤이 달라졌습니다. 슬쩍 톤이 달라졌는데 그날 어쨌거나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ADP 민간 고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말이에요. 요거 2월 1일 날 나왔고 요거는 2월 3일 날 이틀 뒤에 나왔고 수요일 날 나오고 통상 ADP 민간 고용이 우리가 말하는 미국 고용지표 노동부에서 말하는 난팜 그거보다 한 이틀 전에 나오는데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들쭉날쭉은 하지만도 이거는 뭐죠? 민간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건데 10만 6천 개의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했고 이 추세가 그 전달보다도 확 꺾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 놀랬던 게 뭡니까? 민간의 시장 예측은 18만 5천 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뭐 새롭게 뭐 기준을 갖다가 잡고 하다 보니 51만 7천 개나 늘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걸 우리 유진증권의 그 강혜인 이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를 듭니다. 무슨 한 군데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막 여기도 뛰고 저기도 알바 뛰고 뭐 이렇게 하다 투잡, 보면은 쓰리잡. 투잡 쓰리잡 하다 보면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그런 식의 비유도 하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고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미국이 자꾸 뭔가 정례적으로 해왔던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지표가 저렇게 확확 바뀌니까 좀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럽고 자 그러고 이어서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나왔는데 전월비 3%나 늘었습니다. 네. 시장 예측은 뭐였죠? 1.8% 정도 늘겠거니 했는데 3%나 늘었고 특히 12월 달에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1% 크리스마스도 있고 한 연말에 소매 판매가 오히려 줄었다. 이게 이제 좀 쇼킹했는데 11월, 12월 두 개 다 소매 판매가 줄다가 이제 혹 늘었습니다. 연간으로도 어떻게 6.38%나 늘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앞서 드린 그런 말씀의 연장입니다. 자꾸 숫자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많이 좀 벌어진다 하는 얘기인데 생산자 이제 그 다음날 PPI 보시죠. 이어서 이제 어제 미국 장이 휘청해 버렸잖아요. 네. 여기도 보시면 YOY로 6%입니다. 6%인데 지금 왔던 거 보세요. 11월 달에 7.4% 올랐다 했다가 7.3으로 수정이 되어서 나중에 발표됐고 12월 달 지난 1월 달에 발표됐던 12월 PPI는 6.2%다 했는데 아니야 6.5네 제대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란 와중에 거기다 또 6%예요. 시장 예상 5.4인데 6%입니다. 시장 예상하고 좀 차이가 많이 5.4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월비로도 0.4% 정도 오르겠거니 했는데 네. 이게 뭐 0.5나 0.3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0.4% 정도 한 달 사이에 생산자 물가가 오르겠거니 했는데 이게 0.7%가 나와버리면은 월가 애들은 도대체 뭘 갖고 예측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괴리가 너무 거예요. 크니까 예상과 실제 현상이. 거기다 어제 나왔던 기사 하나 인용합니다. 파월 연봉이 뭐 한 19만 달러, 한 20만 달러 채 안 되나 봐요. 네. 우리 돈은 뭐 한 2억 4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월가에 갓 입사한 애널리스트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1년 차가 저런데 월가 아시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2번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보너스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요. 그러니 이 연봉 받고 거의 연준 의장급의 하기야 뭐 여기도 일에 받아갖고 뉴욕에서 살다 보면 빠듯할 겁니다. 그렇죠. 물가 비싸고. 예,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면서 액면 그대로 하자면 야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틀리니? 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저야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는데 왜 자꾸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 또 하나 파월 의장 연봉이 저러면 지역 연방은행이나 이사들 그렇죠. 연봉도 뻔하잖아요. 그러니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 무슨 뭐 연준의 독립성 어쩌고 합니다만 꼭 문제 많죠. 내부 거래. 저런 거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겠다 생각도 듭니다. 또 모르죠. 저 연봉은 저런데 뒤에 그 활동비가 그럴 수도 있겠다. 몇 천만 불 될지. 그러니 저런 데 있다가도 나와가지고 보통 보면 한번 불려가면 강연료 얼마, 그렇죠. 체감권 편에서 뭐 인세 얼마 여기에 나름대로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저기의 연봉은 뭐 의미 없을 것 의미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도 그렇고. 네,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는데 그만큼 지금 핵심은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새 나오는 말이 노랜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뭐 연착륙, 경착륙 얘기하지 마. 랜딩 없어. 오히려 이거 골드락스 아니야? 골드락스 아니야.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로레타 메스터 여기 나름대로 우리가 매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잘 아실 거예요. 이쪽에 네. 연준 같은 이런 쪽에 기사에 밝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모처럼 이 매파 본성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 메스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 갑자기 하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0.5%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에 아주 부합할 만한 거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비용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연방기금리를 더 높이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리스크도 비용도 여기서 결국은 너무 적게 긴축했을 때의 리스크와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네. 너무 과하게 이거 다 따져봤을 때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용어가 나오네요. 정책에 있어서도 오버슈팅. 시장만 오버슈팅이 아닌 게 아니라 통화정책에서도 오버슈팅이나 아니면 이 오버 타이트닝이라고 표현되는 과잉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우리 국내 언론들도 다 보도했죠. 50bp. 아니 뭐야 이게. 75에서 50 갔다가 이제 2월 1일 날 FOMC에서 이제 25로 내려왔고 네. 그다음부터 우리는 뭐죠? 25로 한 번 더 하니 두 번 더 하니 그러다가 그렇죠. 금년에 해가기 전에 금리 인하로 도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 이제 뭐 해발 525m 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상단 5.25로 찍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해발 525m짜리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슬슬 왔어요. 왔고 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뭐 지금 해발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 거기에서 525좀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왜 정상에 흔히 있을 만한 그 정상이라고 하는 뭐 돌비도 안 보이고 정상에 있을 만한 그 막걸리 파는 그런 분도 안 보이고 네. 뭐야 싶었더니 갑자기 525가 아니고 550m랍니다. 고액이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네. 5.2억 아닌 한 번 더 올리면 5.5 아니니 25%. 그래 되면 기분이 어때요? 아마 좀 힘은 들지만 525m를 올라왔는데 뭐 550m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나올 모양이네. 아마 좀 짜증은 난다만 못 갈 거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어차피 다 왔으니. 거의 다 왔는데 뭐. 그리고 자꾸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등산 가면 느끼시지만 헉헉거리며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웬 산길이 그래 멀어요. 가다 보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한 550m까지만 가면 될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합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알고 보니 이게 600이나 650일 수가 있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숫자 단위 자체가 예, 달라지니까. 숫자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걸 끝까지 올라가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는데 그냥 내려가? 이 생각이 드는 시점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파월 연준 의장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어 라고 말했던 이게 다 헛소리가 또 돼버린 게 되었잖아요. 예.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무너지는 거죠. 그걸 또 여기다가 갖다 비유하자면 됐어 이제 그냥 저 정상에서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저 살살 내려가면 돼 이랬는데 아직도 올라갈 길이 남은 거예요. 근데 메스트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 메스트 총재의 이 얘기는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에 말이죠. 아까 나스닥 보니까 장막판 1시간 놔두고 다 토해냈잖아요.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름값 하네요. 블라드가 또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와야 우리가 더 주목을 하죠. 예, 뭐 블라드 형 정도는 나와줘야 블룸버그 보세요. 블라드가 경고하기를 미국이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나 하면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의 재현. 잠시 한번 볼까요? 1970년대 뭐 어땠길래? 이걸로 한번 보시죠. 70년대 이 무렵 말입니다. 네. 확 올랐죠. 그러고 잡히나 했는데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때 무슨 뭐 석유 파동도 있고 뭐 했습니다만 지금 뭐 석유 파동 날 일 뭐 있나? 라고 하는데 모르죠 이거 뭐. 그렇죠. 앞일은. 앞일은. 그런 상황에서 또 블라드가 뭐라 했나 하니 또 이거예요. 여기는 또 CNBC죠. 이분은 저기 CNBC의 그겁니다. 아주 베테랑 연준 출입 기자입니다. 질문하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신빙들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깊다. 예.
저기도 잭슨 올 때도 늘 가서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한 그런데 센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블라드는 3월 이제 곧 다가오는 다음 FOMC에서 50bp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국내 매체들 중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매체도 헤드라인 참 잘 뽑는 매체입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안 하고 뭔가 네. 좀 눈길을 끄는데 블라드 쇼크라고 했네요. 막판 급냉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메스트가 잽을 던졌거든요. 잽을 던지니까 시장이 하지만 맞을만 한데 했어요. 그런데 블라드는 제대로 배에 들어갔어요. 복부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자, 다시 빅스텝. 요거는 조금 느낌 다르죠. 그렇죠. 이제 기대했던 거가 무너지니까. 25OP를 갖다가 뭐 지금 4.75까지 왔으니 한 번 더 하면 5고 25OP. 네. 그러고 나서 뭐 5월 달 가서 한 번 더 하든지 뭐 한 번 쉬고 6월 달 가서 한 번 더 하면 5.25.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인데 그걸 한 번 더 하나 두 번 더 하나. 그래 혹시나 더 해서 5.5까지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줄이기만 하던 그 금리 인상 폭이 다시 늘 수도 있다 하는 데다가 CPI도 PPI도 보니까 숫자가 네.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바롤 선생이 힘을 잃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지금의 그 미국 시장 그 급락, 미국 네. 시장 그다음에 급락. 이어서 우리 한국 시장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